1980년 광주에서 학살, 1981년 문무대에서 학살,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59명 제적,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징질 1121명, 그리고 의문사 6명, 그 10번째를 기록합니다. 차라리 휴가가 없었으면 했다. 결국 이런 휴가가 괴로워 자살한 몇몇 강제 징집자, 타살 의혹까지 하여 의문사 6명이었다. 세상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세상이 변해도 잠잠한 것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긴 침묵을 참섭 있게 했다. 국가 보상 말이야. 최대 한도가 얼마가? 5천만 원이가 7천만 원이가? 우리가 1982년 12월 10일경 제적당한 거와 1984년 9월 1일 복학한 거로 치면 약 32개월 20일이야. 1000일이지 대충. 미숙이가 계산한 거 보니 1000일에서 열흘 안팎 모자라더라고. 일일 이제 최저임금 이렇게 계산하면 8천 몇백원씩 하면 한 7천만 원 안팎일 거야. 그걸 네가 대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러고 싶고 나쁜 짓 해서 많이 모았으니까 잘 써야 되지 않겠어? 야, 네 이제 문무대 그만 내려놔라. 그럴 수가 없어. 난 하루도 안 잊었다. 아마 너도 그랬을걸. 그것이 악한 삶의 동기부여일지도 몰랐다. 핑계도 대는 것이 안 되고 뻔뻔하게 있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다. 그래요. 배 째세요. 여기 배 내밀어 드릴게요. 상대편의 부활에 돋아도 그렇게 돋을 수가 없다. 주먹질 하느니 비굴한 것이 100번 낫다. 상대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세수하면 그만이지만 치고 박으면 어딘가에 가서 조서를 써야 되고 여간 번거롭지 않다. 대상이가 왔다 갔다. 그이가 대상이 오기 전에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다 스스로 돌려받는 건데 굳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미숙이 만나 전화해보게 됐는데 니네 이게 뭐고? 그러게 니네 종교는 내 떠날 기가? 신세만 해졌는데 떠날 수 없지. 경산이 한숨을 쉬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스도인이 사람 백정이 되다니. 새벽 예배를 다니던 그런 창섭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다니다니. 원래 종교 또라이는 창섭이었다. 500명의 3대대 인원 중 3명이 새벽 예배를 다녔다. 그중 하나가 창섭이었는데 종교에 심취한 창섭을 보고 보안사는 종교 또라이란 별명을 주어주었다. 그리고 헬렌 정현정 소령과 연애에 빠져들자 종교 또라이가 음란에 빠졌다며 한숨 돌렸었다. 그만큼 문무대 사건의 폭로가 그들은 신경 쓰였다. 창섭과 경산만 침묵시키면 문무대 사건은 지나가는 일이 될 것이었다. 결국 창섭은 당근으로 잡았고 경산은 장인의 파일로 잡았었다. 경산은 실패 후 양구의 미숙에게 돌아와 새벽 예배를 나갔다. 피곤한 목사를 대신해 젊은 그가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때 성경을 읽었다. 그것이 큰 은혜가 되었는지 겨우 몇댓 명이던 인원이 100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경사는 장인의 사업을 번창시켜 제법 큰 돈을 모았고 이제는 자신이 오너였다. 부탁하려고. 뭔데? 아까 얘기한 상한액 7천만 원이가 내가 출국한 후 문무대 피해자 동기들에게 천천히 나눠줘. 경사는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다시 들치면 눈물이 많이 번져 있었다. 니는 참 힘들게도 살아. 난 미숙이랑 이렇게 잘 사는디. 아유, 또 그 얘기. 일승일패네. 서로 웃었다. 한 사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이지 뭘. 그렇게 창섭이가 얘기할 법한데. 언제 떠나노? 크리스마스 날. 오전 비행기가? 아니, 3시 비행기. 경산의 머리에 무언가 번뜩였다. 서울 명인동에
김사환 목사는 새벽 예배를 전 세계에 설파했고 장로교 최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큰 교회를 일으킨 것을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으로 돌렸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구름처럼 모인 것은 구름을 보낸 이의 뜻이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2단 척결에 두었다. 예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자들 2단. 그것이 그의 2단 기준이었다. 2단들은 암세포보다 더 빨리 온몸에 퍼졌다. 전국에 그 암뿌리가 없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정통 기독교인의 교인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들은 길에서 전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같이 썼다. 집을 공유하니 때로는 20평에서 살고 때로는 60평에서 살았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암세포의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아름다움에 취하다 보면 이윽고는 생명을 뺏긴다. 이단을 암세포에 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의 전도에 대한 헌신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성경 그대로인데 이윽고 몸도 잃고 영혼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예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기 때문이다. 김목사 이단 척결에 대한 전국 순회 예배는 가뜩이나 이단들 때문에 이리저리 시달리던 크고 작은 교회의 위로와 직접적 원곤이 되었다. 김목사는 작든 크든 어디든 언제든 부리면 갔다. 그의 감동적인 설교는 주변의 교회들이 연합시켰다. 그것은 이단들에게 커다란 물결로 들이닥쳐 더 이상의 암세포 전해를 막았다. 반면교사와 진면교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번엔 이단들이 야합했다. 그들은 언론을 동원하고 루머를 대규모로 동원했다. 실패하자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유럽 스타일로 하자. 유럽에 의뢰하니 동양인을 천구했다. 100만 불. 이단 연합은 자기네 절박함으로는 그 몇 배 더 지불할 수 있었다. 100만 불의 절반은 제이슨 것, 나머지 절반은 창섭의 것. 제이슨은 자신의 경비만 빼고 모두 헌금했고 창섭은 11조의 2배, 12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문무대 친구들을 위해 저축했다. 이단 본부는 성도들에게 두 사람의 헌신을 늘 홍보했다. B. 어디 갔다 왔어요? 전 멀리. 어딘데요? 강원도 양구. 나도 거기 잘 알아요. 엄청 추운데요. 우린 서린어가 총기를 훔쳐서 거기로 갔는데 난 거기서 돌아와 그 딸을 유린하고 있다. 정현정 소령은 로망스였더라도 난 분풀이었다. 그래서 불쌍한 은정을 데리고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인가? 헬렌과 은정은 딸들을 남겼고 서린은 본인도 모른 채 딸을 뺏겼다. 우리 오늘 강화도 풍물 장터에 가요. 그럴까? 아저씨 내 거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뭐. 아직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다. 언제인지 고급 승용차가 펜션 앞에 서 있었다. 직감으로 그는 10층의 호텔형 건물의 사무국장실에 갑자기 들렀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유 다 별일을 겪으시고. 하지만 그 얼굴에 당황이 순간으로 지나갔다. 호텔 에버리치 사건 후 창섭은 연인만 탐했다. 단 며칠 만에 시립. 미네는 성을 터득했다. 다양한 체위의 처녀는 이제 부끄럼을 넘어섰다. 전일이 온몸을 휘감고 신경이 스스로 당겨질 때 아래는 샘이 되었다. 콸칼은 아니더라도 끈끈하게 끈적하게 넘쳤다. 오리가슴에 오를 때는 긴 다리로 암들을 꼭 꼬았다. 그리고 비명을 참았다. 하지만 뜨거운 호흡은 토할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오히려 앞으로 당겼다. 그리고 결국 혼절하는 처녀. 언제나 두 번, 한 번은 파워풀하게, 한 번은 느리게 처녀의 본능을 따라갔다. 처음이 끝나면 과감해지기 마련이다. 정감있게 남자를 천천히 마셨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음란으로 남자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황실에서 창섭에게 경보를 발령했던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 하지만 전보되면 그는 아무 불평 없이 다른 도시로 갔다. 창섭에게 더 크게 이미 받았으니까. 확인을 위하여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했다. 사무국장의 당황빛이 점검을 끝냈다. 조금 기다렸다가 천국 빌리지를 나섰다. 상황실의 도움을 이제는 받을 수 없다. 역으로의 적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 창섭은 미소를 지었다. 유럽 최고의 도살자는 명불허전. 결코 이름이 헛되지 않으리.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무표정으로 오케이. 갑자기 고급 승용차가 소리도 없이 총알처럼 튕겨나갔다. 해안도로를 헷갈리게 3번 돌았다. 강화도의 해안도로는 아침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졸음을 깬다. 오후가 되면 뭐 볼거리가 없나 점심에가 많이 산 높이 떠 해안도로를 게으르게 두리번거린다.
고급 승용차를 대형 SUV 세대가 돌아가며 따라붙고 있었다. 강화도는 크지만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다. 결국 4대가 시속게임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윤 팀장이 망원경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미래는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차분한 엄마의 본성을 닮아서인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덧 차가 초지대교를 넘어서 무트로 올라갔다가 교동도로 향했다. 교동도는 작아서 숨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도관에 든 쥐다. 추격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세 팀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추적하고 있었다. 갑자기 고급 벤츠가 민통선을 넘어섰다. 원래는 인원 체크를 하는데 벤츠는 그냥 지나치고 뒤에 차들도 3대씩이나 그냥 지나갔다. 창섭이 혼잣말했다. 피대령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창섭은 약속을 지켰지만 제이슨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전도의 7년 기간을 모두 지켜봤었다. 그런 자들을 지키는 피대령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그의 신앙은 구약시대였다. 정의가 그의 눈철이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식엔 자식, 키일에는 키일. 제이슨의 예전 동료가 피대령 부부를 폭파시켰고 제이슨은 제법 지불했다. 거래. 후임자는 자신들의 중심이던 특임수석이 호텔에서 폭사하고 피대령 부부가 외국에서 암살당하여 서둘렀다. 큰 돈이 있으니 역으로 이단과 거래했다. 그는 창석과 제이슨의 계산서에 이미 있었다. 어차피 이단이니까 이단은 비즈니스다. 사업은 더 큰 이득을 쫓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이단은 겨우 2단이지만 창섭과 제이슨은 3단 아니면 4단이다. 윤 팀장은 창섭의 도움이 절실했다. 창섭이 헬렌과 다른 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자 조급해졌다. 일이 쌓이는데 정작 실행할 이가 한국에 있다니. 창섭이 연말에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희소식이었다. 애국자 같기도 하고 도우미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거래는 잘 지켰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그가 사전에 교동지역 사령관과 만났다. 빨갱이들이 납북하려 교동도 절벽에 모일 것이다. 그들은 루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 대기하고 있는 잠수함을 탈 것이다. 이쪽의 병력이 적의 저항에 살상될 수 있니 전차들로 절벽에서 밀고 철수하면 그 다음은 해군의 UDT가 해결한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벤츠는 서서히 속도를 쥐고 외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고수가 외길로 들어설 때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 때다. 하수는 상대편의 실수라며 횡재라고 기뻐한다. 추격자는 쾌지를 불렀다. 이창섭의 테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벽에 다가서니 어딘가에서 나타난 전차들이 벤츠를 뒤로하고 추격조의 차들을 일렬로 에워쌌다. 아무리 터프가이들이지만 쇠덩이 전차 앞에는 말을 잃었다. 전차들의 굉음이 제법 큰 차 세대를 순식간에 절벽으로 밀어붙였다. 어느새 벤츠는 되돌아가고 있었다. 안 무서웠어? 우리 강화도 풍물시장 가는 길이었어요. 아, 참 그랬지?